20년을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진실은 언제나 제 길을 찾는다. 숨겨왔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초등학교 복도는 오후 햇살에 반짝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딸 수연이 급한 출장으로 손녀 유진의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은정이 대신 나서게 된 것이었다. 5학년 2반 유진 학부모님 들어오세요. 노크를 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어오세요 하고 답했다. 은정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책상 뒤편의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장민석.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6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고 안경 너머 눈가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사람이 틀림없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담임 장민석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의 표정에서 은정은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20년 전 그가 알던 것은 딸 수연이었고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자신과는 몇 번 스쳐 지나가듯 만났을 뿐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이 할머니입니다. 유진이 엄마가 출장에 가게 되어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은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이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다. 성적표, 생활기록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지만 은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청년 딸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 지금 자신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 할머님?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은정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의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은정의 가슴을 더욱 조였다. 만약 이 남자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만약 유진이가 수연이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은정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상담은 20분 정도 이어졌고, 마침내 상담이 끝나고 일어설 때 민석이 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유진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유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민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정은 그의 눈동자에서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다. 멈칫하는 듯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 표정.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다. 2005년 가을 수연이 대학교 4학년 때 집에 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엄마, 민석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꼭 소개시켜 줄게. 수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은정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학생 딸이 연애하는 것쯤이야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해 알아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장민석 작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녔다. 은정의 눈에 그는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었다. 은정의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그들 부부는 평생 체면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다. 딸이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안정된 미래를 갖기를 바랐다. 수연아, 그 남자는 안 돼. 너도 알잖니. 엄마는 민석 오빠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은정은 단호했다. 장민석을 직접 만나 돈봉투를 내밀었고 수연에게는 해외 유학을 강요했다. 민석은 그 돈을 거절했지만 결국 수연과 헤어졌다. 그리고 그해 겨울,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미 유학 수속은 다 끝난 상태였다. 3개월 후면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의 체면은, 남편의 승진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은정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임신 7주. 엄마, 난 낳고 싶어. 민석 오빠한테 연락할게. 안 돼. 내가 그 남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넌 평생 그 남자에게 묶여 살게 돼. 지금은 사랑인 것 같겠지만 가난은 사랑도 갉아먹는단다. 결국 은정은 수연을 설득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다. 은정은 급히 계획을 짰다. 유학은 취소했다. 대신 먼 친척이 사는 제주도로 수연을 보냈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건강 문제로 휴학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연은 유진을 낳았다. 하지만 은정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직장 동료 중 조건 좋은 남자를 물색했다. 이혼남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다. 은정은 그 남자에게 접근했고 수연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 수연은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출산 후 6개월 만에 결혼식이 올려졌다. 그렇게 친딸을 키웠다. 장민석은 끝까지 수연을 찾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연락을 끊었고 번호도 바꿨다. 민석은 결국 포기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묻혔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선택은 여전히 가슴 한켠을 짓눌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수연을 지킨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방 안을 맴돌 뿐이었다. 장민석은 교사실 책상에 앉아 유진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펼쳤다. 상담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 할머니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 단순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을 보는 순간 보였던 그 표정.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빛,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왜 저렇게 당황했을까? 민석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쳤던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요동쳤던 것을 기억했다. 유진의 눈, 특히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 그리고 말할 때 습관적으로 고개를 살짝 가우뚱하는 모습.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었다. 수연. 그 이름이 떠오르자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났던 그 사람. 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수연의 모습.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설마.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합금 명부를 펼쳤을 때 그의 손이 멈췄다. 유진의 생년월일 2006년 5월 18일. 민석은 빠르게 계산했다. 수연과 헤어진 것이 2005년 11월이었다. 만약 그때 수연이 임신했다면 출산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석은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러 교무실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유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5학년 교실 앞을 지나칠 때 창문 너머로 수업 중인 유진이 보였다. 아이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왼손잡이였다. 수연도 왼손잡이였다. 유진이 글씨를 쓸 때 혀끝을 살짝 내미는 버릇도 수연과 똑같았다.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다. 외모, 습관, 생일. 그리고 오늘 만났던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 김수현의 어머니였나? 기억을 더듬어 봤다. 20년 전 수연의 어머니를 몇 번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었다. 수연이 자신과의 만남을 숨기려 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면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한 번은 학교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다가 그녀의 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을 보는 눈빛,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 오늘 본 그 할머니의 얼굴과 겹쳐졌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똑같았다. 맞아. 그 사람이었어.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만약 유진이 정말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교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교사실로 돌아온 민석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학적부를 다시 열었다. 유진의 보호자란에는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관계는 뭐? 손이 떨렸다. 민석은 마우스를 움직여 연락처를 확인했다.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알던 번호와는 달랐다.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망신만 당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만약 자신에게 13년 동안 숨겨진 딸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될 기회를 빼앗긴 13년. 아이의 첫걸음도 첫마디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한 세월. 민석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믿기 힘든 희망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유진도 그 중에 있었다.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모습. 민석은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했다.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김은정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민석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다. 유진이 담임 장민석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석은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은정은 전화를 끊자마자 소주병을 꺼냈다. 민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뵙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이미 알았구나.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다. 수현, 사위, 그리고 유진.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초상.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그 액자 속 미소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연과 남편의 결혼 생활은 차가운 동거에 불과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잠자리는 각자의 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되고 있었다. 수연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유진은 밝게 자라고 있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 은정은 두 번째 잔을 비웠다. 만약 민석이 진실을 알게 되면, 유진에게 접근하면, 수연의 남편이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유진의 정체성도 흔들릴 것이다. 13살 아이가 갑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은정은 중얼거렸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민석에게 답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거절하면 더 의심만 키울 것이고 만나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딸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거실 불을 켜자 소주병을 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또 술 마셔? 수연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은정은 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20년 전 그토록 빛나던 눈이 이제는 생기를 잃었다. 자신이 만든 결과였다. 수연아, 오늘 유진이 상담 어땠어요? 그게 담임 선생님이.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누구인데요? 침묵. 긴 침묵 끝에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민석.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두 여자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단단히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유진이 담임이라고.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 사람 유진이 알아봤어요? 아마도 눈치챈 것 같아. 수연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은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 사람한테도. 일주일 후 유진이 학교 체험학습이 있었다. 표본을 만들고 있었다. 선생님, 이 나뭇잎 이름이 뭐예요? 유진이 손에 단풍잎을 들고 다가왔다. 민석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눈 주위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단풍나무야.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드는 나무지. 우와, 예쁘다. 선생님도 가을 좋아하세요? 응,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야. 유진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석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13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점심시간 민석은 유진의 도시락을 우연히 보게 됐다. 김밥 속에 단무지만 골라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유진아, 단무지 안 좋아해? 네, 저 노란색 음식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요. 민석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도 노란색 식재료를 유독 싫어했다. 단무지, 계란 노른자, 치즈. 어머니가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편식이 심하다고 늘 걱정했던 부분이었다. 혹시 치즈도 안 좋아해?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 오후 수업 시간 유진이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 집 그림이었다. 지붕을 그리는 방식이 독특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반드시 굴뚝을 3개 그렸다.
민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을 떠올렸다. 똑같았다. 미술 선생님이 늘 신기해했던 자신만의 습관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체험학습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다. 민석은 교무실에 앉아 유진의 건강기록부를 펼쳤다. 혈액형 AB형. 자신과 같았다. 수연은 O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참고 사항란을 읽어내려가다가 손이 멈췄다. 가족력 외가 쪽 당뇨 병력, 왼손잡이, 약한 편두통. 민석의 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있었다. 자신도 가끔 편두통으로 고생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김은정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일주일 전 전화 통화 후 만남 약속은 거절당했다.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는 핑계였지만 민석은 그녀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학적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유진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민석은 퇴근 후 그 주소를 향해 걸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은정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민석과 마주쳤다. 선생님.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제 아이입니까? 은정은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렸다. 민석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혈액형, 생년월일, 습관, 외모.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아이는 수연 씨와 제 딸이죠?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기엔 너무 민감한 대화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민석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유진이 한 남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 차 드릴까요? 됐습니다. 대답만 해주세요. 은정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현실이 되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수연이 인생이 망가질까 봐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가난했어요. 미래도 불확실했고 우리 딸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수연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텐 알 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될 권리가. 권리? 책임도 못 질 주제에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정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수연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유진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수연의 결혼도 유진의 평온한 삶도. 행복하다고요? 민석이 비웃었다. 그 사진 속 수연 씨 표정 봤습니까? 눈이 죽어 있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도 이제 교사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요. 13년 전 당신이 무시했던 그 청년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유진한테 다가가서 나는 내 진짜 아빠야라고 말할 건가요? 13살 아이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은정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수연한테도 유진한테도.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제 딸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은정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빌겠습니다. 제발. 유진의 평온한 삶만은 지켜주세요. 민석은 무너진 노인을 내려다봤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다. 수연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민석이 내놓은 유일한 조건이었다. 은정과의 대면 후 사흘이 지났다. 민석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아 빈 화면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메일 작성 버튼을 눌렀다. 수연 씨, 오랜만입니다. 장민석입니다. 20년이 지났네요. 저는 아직도 당신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은 메시지였다. 직접적으로 유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이라면 알 것이다. 이 메일의 의미를.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발송됐다는 알림이 떴다. 같은 시각 회사 책상에서 야근 중이던 수연의 컴퓨터에 알림이 떴다. 새 메일.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수연은 마우스를 놓쳤다. 장민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 메일을 열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짧은 메시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았구나. 다 알았어. 수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슬픈 눈빛.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답장을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년간의 침묵을 어떤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3번, 4번. 결국 받았다. 민석 씨가 메일 보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답장하지 마. 절대로. 엄마. 수연아, 내 인생 생각해. 유진 생각해. 지금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차가운 집. 그녀는 이미 행복하지 않았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수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민석의 메일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왜 떠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답장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민석 씨, 만나고 싶어요. 늦었지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우리가 자주 가던 대학교 뒷산 벤치에서. 전송. 수연은 의자에 기댔다. 숨겨왔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거진 위에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진실은 언제나 제 길을 찾는다. 20년을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